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8년도 4회차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든 이론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이론은 다 끝났고, 제가 18년도 3회차와 4회차 때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 1회차서부터는 딱 1회만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시기 전에 잠깐 스톱해 놓으시고 A4지를 준비하고 거기에 1번서부터 20번까지 책 이제 번호를 적어 놓고 그 옆에 빈칸을 놓아 두시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부족하면은 스톱을 하고 풀 수 있으면은 바로 정지하지 않고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기 준비하시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잠깐 훑어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공부하고 오셨으면은 5문제 정도만 조금 어렵고 나머지 15문제 정도는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제가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고 오신 분, 특히 15년도나 16년도를 디테일하게 제가 알려준 이론 내용까지도 다 흡수하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완벽하게 소화했다. 공식도 막 변형해서 풀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5문제 빼놓고는 여기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5문제 빼고 다 풀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75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제 풀고 이제 답을 설명하고 문제 풀고 답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천천히 갈 거니까는 그때그때마다 하고 못 풀 것 같으면 스톱해 놓고 문제를 정확히 푸시고 다시 진행하시고 못 풀 것 같으면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건반장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답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몰랐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로 해서 제가 문제풀이 해주는 내용을 듣고 완벽하게 소화하시면서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 오늘은 협력체계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큰 틀에서는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전략적 제휴와 조인트 벤처, 라인 센싱, 아웃소싱, 공동 연구. 그 전략적 제휴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업이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 역량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효성 에바라 같은 경우는 일본인가의 기업에 기술 제휴를 해서 전략적 제휴를 한 거죠. 그래서 기술 역량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압전동기를 효성에서 직접 만들잖아요. 그렇게 한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각각의 파트너가 상당량의 자본을 투자하여 독립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모여서 돈을 투자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방형 혁신이랑 폐쇄형 혁신이 있는데 개방형 혁신이 라이센싱을 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OEM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OEM을 어딘가에 줘가지고 위탁줘서 계약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5번 공동연구 같은 경우는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 어떤 연구를 할 적에 서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면 전략적 제휴일 수도 있지만은 전략적 제휴는 한시적이지만 공동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센터를 만들고 계속 지분을 태워가면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하시고 A4지 준비하셨죠? 계산기 준비하셨죠? 연필 준비하셨죠? 필기고 시작합니다. 문제 1번 읽으세요. 5초 더 줍니다.
예, 그만 답 체크하시고 답은 몇 번? 여기 보면 전동기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환원시켜 전력을 회생 동그라미 시키고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 답은 4번입니다. 회생 제동,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킹. 22번 문제 푸시고 10초 줍니다. 예, 그만.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직류 분권 전동기를 운전 중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을 적의 회전자 속도는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좌 저항이에요. 우리가 전기자 전류면은 모르겠는데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감소시킨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좌 증가시키는 거 감소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계좌에서 발생되는 자속을 감소시킵니다. 자속이 감소됐다는 걸 계좌 저항을 증가시켜서 자속이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고 계좌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감소되면은 결론은 우리가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회전 자속도와 자속과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속을 감소시키면은 회전 자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23번 문제 푸시고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거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 이거는 뭐 누워서 똥 먹기잖아요. 그죠? 답은 몇 번? 4번 9%. 여기서 직류 발전기의 저항격 전압 100V, 무부하 전압 109V 이때의 전압 변동률이잖아요. 그래서 109 빼기 100을 나누기 100으로 하면은 작은 거를 넣으라고 해서 작은 거 곱하기 100을 하면은 9%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문제 갑니다. 24번 문제 푸시고 이거는 20초 드립니다. 해설 보지 마세요. 그만. 여기서 한번 답 한번 풀어볼게요. 24번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1번 분권 직류 전동기는 단자 전압 및 계좌 전류가 일정하고 전기자 반작용을 무시할 때 속도 토크 특성은 선형적으로 변한다. 맞고요. 2번 타여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는 계좌 전류, 전기자 저항, 전기자 저항, 잠깐만요. 이거 보기가 조금 이상하네요. 이게 하나가 전기자 전압, 전기자 저항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변화시킴으로 전기자 저항, 전기자 전압이에요. 변화시킴으로 조절할 수 있다. 요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3번 직류 직권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 중에서 가장 작은 기동 토크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요게 틀렸네요. 3번은 직권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 중에서 가장 큰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동차나 이런 데 쓰이죠. 4번 여긴 가동인데 왜 이렇게 오타가 나지? 가동 분권 직류 전동기는 직권과 분권의 결합 형태로 각각의 장점을 포함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거는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 전기자 전압과 전기자 저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가동이에요. 가동. 오타가 났는데요.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이고요. 이거는 그때 제가 그 직육이 설명하면서 이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사 문제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모르고 얘를 모르고 얘만 알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뭘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 25번 문제 읽으시고. 그만. 25번 삼상 동기전동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부하의 변화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맞고요. 부하의 역률을 계산할 수 있다. 맞고요. 여기 동기조상기로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보 효율이 양호하고 아주 좋죠. 공격이 좁음으로 기계적으로 경고. 이게 답이네요. 이거는 이제 공국이 넓죠. 그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보수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정답인데,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여러분들 맞히셨어요? 이 문제는요? 삼상 동기 전동기는 동기 속도로 운전하기 때문에 부하의 변화에 잘 응동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역률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역률이 좋으니까 효율도 좋은 거고. 그죠? 그러면 답이 4번밖에 없잖아요. 공국이 넓어요. 26번은 금방 푸실 수 있죠? 답은 몇 번? 1번. 삼상 유도전동기 제동건설의 역할은 1번 난조 방지입니다. 난조 방지. 보상건설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죠. 27번 문제 푸시고,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10초 줍니다. 10초. 한번 27번 그만. 27번.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다. 한쪽 발전기 계좌 전류가 증가했을 때 두 발전기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잖아요. 이거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여러분들 요거 맞히셨죠? 28번 문제 읽으시고. 이거 금방 튀어나오잖아요. 답이요. 그죠? 그만. 문제 풀게요. 28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가 뒤진 거는 발전기에서는 감자작용이잖아요.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감자작용. 만약에 이게 앞선다 그러면 증자작용이 되죠. 그죠? 답은 1번. 요거는 맞히셨죠? 요거는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용 여기 나중에 업로드 하면은 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있죠. 제가 자료 다 업로드 해 놓습니다. 문제 푸세요. 이건 30초 드릴게요. 계산기 갖다가 계속 두드려 봐야 돼요. 그만. 문제 풀게요. 문제 29번. 변압기 1차
측에 3.3kV를 연결하고 2차 측에는 소비 전력 16.5kW의 저항 부하를 연결하였다. 이때 변압기 2차 측 전류가 250A일 때의 건수비는, 와,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어려울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공식을 가지고 P는 VI라는 공식만 나오면 여기선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 측은 우리가 3.3kV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2차 측의 건수비를 우리가 구하려면은 1차 측은 주어졌고 2차 측의 전압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용량 주어졌고 P, 그 다음에 전류 주어졌죠. 250A. 그러면은 E는 여기 공식에 보면 E는 I분의 P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환산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은 250A이기 때문에 K 암페어, 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K를 10의 3승으로 곱해 주면은 우리가 와트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16.5에 10의 3승 해놨죠. 그 다음에 250을 나눠주면 66V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에서 우리가 이 2분의 이 1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은 우리가 3.3 주어졌기 때문에 3.3 곱하기 1000을 하면은 3300V가 나와요. 3.3을 곱하기 1000을 하면요. 거기에 우리가 아까쯤에 E2 계산을 했죠. 계산했죠. 몇이에요? 그 전압이 66이잖아요. 그래서 66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3300에 66을 나눠주면은 50이 나옵니다. 이게 건수비예요. 이거는 상당히 응용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변화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건수비가 대부분 1차, 2차가 다 대부분 주어졌던 문제지만은 얘는 건수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쪽을 전압 전류를 가지고 용량과 그러니까 소비 전력과 전류를 가지고서 2차 측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만 구할 줄 알면은 아까쯤에 이 건수비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은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변수들을 알려주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요. 이거 틀리셨죠? 틀리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수식을 외우시고 이렇게도 풀구나, 이렇게도 유형이 나오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풀이 과정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여기서 답은 4번 30번 문제 푸시고, 요건 뭐 그냥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답은 몇 번? 1번.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1번은 절연 내력이 클 것 맞고요. 인하점이 높을 것, 음고점이 낮을 것, 비열이 클 것.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여기 내용 설명해놨으니까 보시고. 31번. 이것도 사실은 내가 이용률과 우리가 변압기의 이용률과 출력비 항상 이거 둘 다 외우느라고 했었던 거에 잘 나오는 문제라고 V 계산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10초 줄게요. 그만. 우리가 출력비는 0.577, 그래서 57.7%, 그 다음에 이용률은 0.866, 그래서 86.6%. 근데 그렇게 주어지질 않았어. 그러면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봐야 돼요.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면은 0.86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은 0.577, 57.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그러니까는 계산기도 두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출력비 57.7이랑 이용률 86.6은 외워놓으라고 했죠. 32번 문제 푸시고, 이거는 쉬우니까 15초 드릴게요. 답은 몇 번? 4번. 이것도 약간 좀 이게 신규라고 제가 가져왔죠. 요거는 지금 조금 응용해야 되는 거. 아까 침에 우리 여기서 우리가 VI가 P는 VI 나왔잖아요. P는 VI가 나왔는데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요거 그 18년도의 문제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분은 이 공식을 가지고서 풀 수 있어요. 단상은 그냥 VI 코사인 세타, 삼상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서만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32번. 이상적인 단상 변화그 1차 측 건수비가 200, 2차 측 건수비는 400이에요. 400. 그리고 1차 전압은 220, 50Hz의 2차 측 권선의 식에서 지상 역률이 0.8의 부하에 연결될 때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 와트는 요게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요게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못 푸셨겠다. 2차 측 건설의 2A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이렇게 밑에 내려놓을게요. 지상 역률이 0.8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V2분의 V1과 N2분의 N1을 가지고서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V1 220과 N1 200, 그 다음에 N2 400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크로스를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V2잖아요. V2. 그래서 요렇게 계산한 값이 N2분의 V1이죠. 그래서 N2분의 V1이 요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얘를 N1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440V가 나옵니다. 그래서 440V까지는 구했고요. 여기서 VI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P는 VI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440V에 곱하기 여기 2A. 여기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못된 거고 요거로 수정해 놓고 그 다음에 0.8 역률을 곱해 줘야 되죠. 역률 0.8 그러면 계산하면은 704W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를 다시 좀 설명하면은 얘를 일단 건수비를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지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건수비
그 다음에 전압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돼요. 아, 모르겠다 그러면 권수비를 그냥 계산을 해요. 얘 두 개 가지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권수비를 가지고서 1차, 2차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돼요. 근데 저는 요게 더 편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 대각 여기서 V2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V2를 구하기 위해서, 왜냐 부하에 소비되는 쪽은 2차 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V2를 구하는 겁니다. 계산하면은 440이 나오고, 그러면은 2차 측의 2A와 우리 역률이 나와져 있고,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P는 VI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아까쯤에 요 식을 가지고서 구한 440V를 넣고 그 다음에 2A를 넣고 0.8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4W가 나온 겁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좀 어렵지만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식을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건 신규긴 한데 정말 새롭다, 난 모르겠다, 왜냐면 이거 전기 이론을 가지고 배우고 오신 분들은 이 문제가 건수비를 구하는 거 가지고서 2차 측 전압을 구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 전력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히 배우고 오진 않았지만 건반장이 계속 나올 때마다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식을 조합하면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문제는 신규 문제라서 아까쯤에 15문제는 풀 수 있고 5문제는 못 풀 것 같다고 한 거에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못 풀으셨으면은 요렇게 유형을 한번, 이건 지금 몇 번 꼬아서 나온 문제예요. 사실 얘도 꼬아서 나온 문제지만은 거기에 얘를 더 꼬아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맞히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이제 요런 유형들도 있고 앞으로 나오면은 이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이제 신규 문제예요. 제가 이제 시간을 준 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못 풀겠는데? 이제 그런 느낌 받고 그냥 이거 공식 외워 놓으시면 돼요, 그냥. 예. 33번은 단상 배전선 전압이 200V를 220V로 승합하는 변화. 그러니까 1차는 200이고 2차가 220이에요. 승합하는 단상 변압의 자기 용량의 동그라미. 그래서 부하 용량은 일단 110이라고 주어졌어요, 조건으로. 왜냐,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용량 공식은 P는 V2분의 V2 빼기 V1에 곱하기 부하 용량이에요. 요거는 그냥 식을 여기서 외워 놓으세요. 그래서 V2는 아까처럼 뭐라고 했어요? 승합한 220V라고 했죠. 그래서 220V를 넣고 빼기 배전 전압, 1차 측 전압 200, 그 다음에 2차 측 전압 220으로 220 곱하기 자기 부하 용량은 여기 110 kVA로 주어졌죠. 그래서 110 kVA로 주어지면은 답은 10 kVA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율이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유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거기에 이 유를 구하는 거에 부하 용량을 넣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넣을 적에는 만약에 얘가 220 kV로 나왔다 그러면은 단위 환산을 여기서 해서 계산해야 되지만은 요
분자 분모 관계에 대해서는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볼트로 주어졌고 여기는 kVA로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 용량 자체가 kVA잖아요. 그래서 그냥 kVA 그대로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0kVA가 나온 거예요. 4번. 신규 문제니까 못 푸셨어도 이거는 괜찮아요. 지금 이제 나왔기 때문에 외워놓으시면 됐고, 이런 문제가 그렇게 비율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은 기본 문제는 틀리면 안 되고, 이게 새로 나오는 문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공부하시면 돼요. 합격에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제 거 잘 공부했으면 60%는 맞는다고 했잖아요. 최소. 잘 맞는 사람은 운이 좋으면 쉽게 나왔으면은 뭐 80%, 85%까지 또 맞을 수 있고, 뭐 적게 맞으면 60%. 지금 이 문제는 제대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75%, 75점을 맞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못 푼다고 제가 생각하고 신규 문제로 한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도 10초 드립니다. 그만. 얘는요 34번 60Hz의 69 15kW인 삼성 유도전동기 1080 RPM으로 회전할 때 회전자율은, 얘는 우리가 동기 속도를 여기서 얘를 요렇게만 가지고 동기 속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NS는 P분의 120F잖아요. 그죠? 얘를 가지고 계산하면은 우리가 동기 속도가 나와요. 그 동기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슬립을 구할 수 있죠. 회전자 슬립과 동기 속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슬립을 구할 수 있잖아요. S는 NS분의 NS 빼기 N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슬립률이 몇 %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00 우리가 동기속도 구했죠. 얘를 가지고서 여기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립을 구했어요. 1200 빼기 1080을 120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0.1이 나왔어요. 이거를 곱하기 100 하면 10%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회전자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전자율이라는 거는, 율은 기준값이 우리 동기속도에서 회전자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0을 나누기 우리가 동기속도 아까 전에 구한 거 있죠. 1200. 그걸 넣어가지고 계산한 게 회전자의 효율이에요. 효율.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 슬립이 아까 치면 10%로 문제를 푸셨잖아요.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회전자율은 90%가 되는 거예요. 100에서 빼기 10 하면은 90%가 돼요. 회전자율이라는 거는 회전자율이 1이 되는 건 100%가 되는 거 뭐예요? 동기속도로 운전하는 거고, 90% 회전자율이 90%다 그러면 슬립이 1%인 거예요. 10%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립까지 계산하는데 여기서 회전자 효율을 딱 물어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벙 뜨는 거예요. 이거 못 푸네. 근데 슬립을 우리가 구했으면 슬립은 우리가 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못, 못, 못 도는 그 비율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뽑은 거잖아요. 우리가 동기 속도 150으로, 1200으로 회전해야 되는데 슬립이 부하에 따라 슬립이 걸려서 우리가 그 동기 속도로 운전을 못해. 그거에 대한 비율이 우리가 슬립이잖아요. 근데 회전자 효율이라는 거는 회전자의 속도의 그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말하면. 동기 속도보다, 그러니까 100에 가까우면은, 우리가 100에 가까우면은 슬립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슬립이 생긴다는 거는 그 회전자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정의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35번 문제
푸시고 요거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만 답은 문제 35번 슬립 4%의 삼성 유도전동기 2차 동선이 0.4kW일 때 회전자 입력은 그래서 우리가 PC2는 SP2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P2를 구하는 겁니다. P2는 이 식을 가지고 P2를 앞으로 빼면 0.4가 위로 올라가고 0.04가 밑으로 내려오죠. 요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충분히 푸실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10kW가 나옵니다. 답은 3번. 36번 문제 푸시고 이거는 5초 드릴게요. 그만. 이 문제는 15년도인가 16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때는 저압전동기가 나왔어요. 저압전동기. 근데 그때 제가 고압전동기와 저압전동기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압전동기는 반폐형, 고압전동기는 개방형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개방형이 답입니다. 여기 정리도 해놨고요. 제가 자료 업로드 한 거는 들어가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37번 문제 푸시고 얘는 뭐 쉽잖아요. 우리 동속도 구하는 고기식만 가지고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온도와 전압이 남아요. 온도와 전압이 남는데 속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거는 사실은 1번입니다. 1번. 1번 여기서는. 전압도 영향이 있고요. 여기 우리가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에 요 식을 보면은 주파수와 국수, 주파수와 국수는 100% 영향이 있는 거고 슬립도 영향이 있지만 슬립도 영향이 있지만 전압도 우리가 속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1번만 없어요. 근데 1번도 막 우리가 이게 정속도 레이티드 스피드로 막 회전하는데 뭔가 그 우리가 이제 설계한 그 홀스 파워보다 더 많은 부하가 올려갖고 이게 슬립이 커지면서 이게 전동기가 열이 나가지고 전동기의 코일이 과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저항도 증가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발열이 막 계속 심해지면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여기에 말하는 온도는 이 전동기의 온도보다는 외기 온도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 3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으로 제가 알려준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좀 복잡해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그만. 문제 38번 삼성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10kW, 슬립이 5%일 때 2차 동선은 2차 동선은 우리 PC2는 SP2 기억나시죠? S는 그래서 우리가 P0 그 뭐죠? 수식을 변형하는 것들도 우리가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차 입력이 P2는 P0 플러스 PC2예요. 근데 여기서 PC2는 SP2 이렇게 조건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출력식은 P0는 P2 빼기 PC2는 P2 빼기 SP2는 1 빼기 슬립 가로 닫고 P2.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PC2잖아요. 2차 동선. 그러면 2차 동선은 여기 보면은 SP2예요. 그래서 여기 SP2를 여기 S 곱하기 하고 P0는 1 빼기 S가 되는데 왜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나? 근데 요 P0와 요 식, 요 뒤에 있는 1 빼기 S P2를 가지고서 이 식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 P2, S는 적고 P2잖아요. P2를 구하기 위해서 P2를 앞으로 빼고 P0가 올라가고 1 빼기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식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산하면 사실은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여러분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신규로 했는데 이것도 저와 함께 제가 막 외우라는 식을 공부하셨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신규로 빼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S는 우리가 0.05, 그 다음에 P0는 우리가 10kW, 그 다음에 1 빼기 0.05 하면은 0.526kW가 됩니다. 단위가 kW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조금 공식을 이렇게 퍼져가는 공식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우리 요거까지는 배웠고 요것도 공부했는데 이렇게 변형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설명했지만 문제로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38번은 3번, 39번. 얘도 얘는 완전히 처음 나왔어요. 얘는 완전히 처음. 한번 읽어보세요. 10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만. 문제 3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는 전력 스위칭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스위칭 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포화 영역의 ON, 차단 영역의 OFF가 되도록 하고 활성 영역은 사용하지 않는다. 충분한 베이스 전류를 흘려 동작시키며 각종 서브 모터 드라이브 초포 회로의 동그라미를 사용된다.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그 사이리스터도 공부했고 트라이액도 공부했고 다이액도 공부했고 SCS나 이런 소자들을 공부를 다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력용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 반도체 소자들 정리한 표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는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전력용 트랜지스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트랜지스터와 달리 전력 스위칭 목적으로 하고 포화 영역에서 ON, 차단 영역에서 OFF,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포회로 서브 모터 드라이브에 사용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15년도와 16년도 때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삼상 반파죠. 예, 그만. 제가 문제 풀게요. 문제 40번. 상전하 300V 의 삼상 반파 정류 회로의 직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그래서 우리가 반파는 1.17이었죠. 1.17. 우리가 단상 반파와 정파는 단상 반파에 곱하기 2하면 0.9 해가지고 하나만 외워도 된다고 했고 삼상 전파는 그냥 각각 외워야 돼요. 그래서 1.17 VM 이게 좀 더 자세한 풀이 과정은 15년도와 16년도에 제가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요걸 가지고서 푸는 건데 여기서 삼상 반파기 때문에 1.17 VM이에요. VM. 여기서 300기 VM이고 곱하기 1.17이에요. 그래서
351V가 나와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요. 근데 여기서는 351이 없기 때문에 350V로 답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제 첫 시간이에요. 19년도 1회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제가 시간을 좀 실제 한번 이렇게 줘가면서 한번 풀어봤어요. 아마 좀 잘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빠르게 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안 할 거고, 그냥 그러니까 문제 읽으세요. 답 풀이는 이렇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것만 설명하고 그냥 스킵하고 다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한번 채점 해보니까 몇 개 맞으셨어요. 20개 중에 건반장이 제대로 공부했으면 60개, 60% 이상, 12개 이상은 맞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몇 개나 맞으셨어요? 만약에 60개 이하였다. 그럼 여러분들 최소 못해도 15년도나 10년도 공부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때가 5문제씩 나갈 때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니면은 제 그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에서 복수 차원에서 한번 그 문제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식들 되게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60% 이상 좀 받으신 분들은 영상만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셔도 돼요. 풀이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능사 시험, 이제 여기 초보 엔지니어들 기준이니까 공학용 계산기도 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에 들어가면은 허용되는 계산기들이 있어요. 카시오나 샤프나 뭐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허용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계산기 목록에 해당되는 모델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장시간 지금 47분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면서 기다리기 싫다 그러면은 넘겨가면서 보셔도 돼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